이어서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장도영 당은 그 격려사를 통해서 민주주의적인 정치의 체제를 확립하고 경제면, 사회면, 문화면에 있어서 북한 괴뢰의 우월을 확보함으로써 남북 통일을 기하는 목표하에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사관생도 여러분, 이 뚜렷한 목표에는 추호의 의혹과 동요와 이심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예, 예. 형 집행을 면제받은 후 장도영은 한국을 떠났다. 그리고 계속 미국 땅에서 살아왔다. 5.16에 대해 침묵해온 40년. 그 세월 동안 박정희도 비명에 갔다. 장도영에게 평생 배신자라는 오명을 지게 했던 5.16. 그 시절에 대해 장도영은 이렇게 입을 열었다. 완전히 그들의 곤모술수에 내가 속아 넘어간 사람인데 그것을 내가 변명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속아 넘어간 사람이다. 몰랐단 말이야. 박정희와 장도영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장도영과 박정희 두 사람만이 알고 있다. 내가 박정희 글씨를 잘한다고요. 밑에서 같이 일을 많이 하시니까 말이에요. 이거 쓰니까 그것도 몇 장 되지도 않아요. 경영 계획서라고 가지고 하는데 그때 계획서는 뭐인가 하면은 그 비둘기 작전 계획이라는 거 있어요. 그 비둘기 작전 계획을 벌써 육관부에서 다 계획을 써가지고 일단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이 부대가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다 계획되어 있거든요. 육군 참모총장에서 다 여기저기에서 이제 고사한다는 그런 보고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족청계에서 뭐 고사를 한다, 뭐 공군에서 뭐 청와대 뭐 기총소사를 한다, 뭐 이런 낭설도 많았고요. 여보, 누가 나한테 와서 부대 다지는 사람이 있겠어요? 참모총장한테 와서. 이건 군대 상식 있는 사람이면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라고요. 박정희의 쿠데타 계획은 여기저기로 정보가 새고 있었다. 저도 뭐 박정희 장군 여러 번 만났죠. 만나면 그저 뭐 버마시구락도 구체다 해서 나라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 뭐 하는 다 가볍게도 얘기하고 그러대요 뭐.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했다는 건 그건 거의 공개적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로 다 알려져 있고요. 또 남이 다 아는데 장도영 장군은 왜 평소에 같이 근무하고 쭉 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쿠데타 10여 일 전, 마침내 장도영도 박정희의 쿠데타가 확실하다는 보고를 받게 된다. 그 사람이 무슨 쿠데타를 할까? 그렇게 또 믿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믿지 않았어. 정말 그 사람 뜻 할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시간은 있었다. 장도영은 얼마든지 박정희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장도영은 왜 박정희를 잡아들이지 않았던 것일까? 장성을 저 사람 쿠데타 한다고 그런 증거도 없이 들어가지고서 갖다 감내면 있을 수 없는 거지. 예. 있을 수 없는 얘기. 그건 난 보면 그 군대를 정말 이해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낭설, 풍설, 그런 소문 가지고 장성을 잡아다 가면 잡아다 가는 것도 물건을 챘다는 게 아니라
나라를 뒤져박는 무대다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계획이라고 보고 하면 설마 날 잡아였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죠. 두 분이 워낙 가까워서. 박정희하고 이제 가까웠다. 그건 내가 말해 가까웠어요. 그 박정희 편절게 된 것도 구해준 것도 또 사실이에요.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 말이에요. 이거 장동영 벌써 미리부터 된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장면 박사가 참모총장 시키는데도 이것을 박정희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거 전복시키는데 현명해.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였다. 전부 사랑하는 부하들인데 그러니까 어이가 없지. 그 제가 볼 때는 가장 난처한 것이 이 그분이었었고 입장이 곤란했죠. 뭐. 그러나 저쪽 박정희 장군하고 야합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프로젝트가 아니라 단순한 남동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죠. 난 그렇게만 해석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만 이상국 장군한테 얘기해서 보냈어요. 존경하는 참모총장 각하의 충성스러운 육군 금 16일 세시를 기하여 해외 공군 및 해병대와 더불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굴기하였습니다. 각하의 사전 성의를 얻지 않고 단독 거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장 박정희. 박정희 장군한테 편지 왔습니다. 보여드렸죠. 이거 보더니 아이 하지 말라는데 기어이 줘주는구만 하고 편지 던져주더구만요 저한테. 맞았어요. 편지를 보냈다고. 그 편지도 보면 참 우습지. 그 편지는 그 기록이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었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육군의 그 최고급에 속하는 장소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한 중대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이제 그때부터는 다 무서운 속임수를 나갔어. 박정희의 추대로 쿠데타 정부의 최고직 4자리를 겸직하고 있던 장도영. 그러나 박정희와 장도영 사이엔 군정기간 연장 문제로 갈등이 싹트고 있었다. 이거 벌써 내가 6개월이면 되겠지. 나는 6개월을 내가 그때 벌써 정평했어요. 그래서 이제 6개월 되면 이제 해줘야 해. 여보 얼마나 당신은 이거 하려고 그러냐. 간단히 말해서 아니 혁명을 하는데 언제 기한을 정해가지고 혁명합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말이야. 오늘이고 10년이고 그저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 말이야. 이거 참 말이 안 되지 않소 말이야. 하려니 말이야. 난 이상도 못하겠시다 하고 내려간 거예요. 박 장군 자신의 말씀은 보마식 해서 한 2년 동안 질서를 잡아가지고 민간한데 남겨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직접 하고 다녔어요. 근데 장 장군은 2년, 3년씩 안 된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제3공화국은 빼놓을 수 없죠. 예.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끄는 제3공화국이 출범하기까지 대통령 주변에는 수많은 인재들이 모여들었죠. 물론 학계, 문화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재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대부분 현역 군인들이었죠. 예, 박정희 대통령과 혁명을 같이 했던 혁명 동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960년 당시에 군인 장교들은 지적 수준과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엘리트 계층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 중에서 5.16 혁명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면서 대부분 박정희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제거되거나 도태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왜 어떤 이는 끝까지 박정희 대통령과 뜻을 함께하고 또 어떤 이는 중도에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처신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일까요? 흥미로운 일이죠. 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는 5.16 혁명의 정당성 문제죠. 당시 혁명 주체 세력은
자신들의 행위를 그 혁명으로 규정하면서 정당성을 부여했지만 지금은 군사정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혁명이라고 하면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반면에 정변으로 규정한다면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적 평가는 두고 논란거리가 되겠지만 솔직히 저는 진보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고 민주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혁명으로 인정해 주고 싶습니다. 왜냐? 그 당시 정치적 상황과 역사적 상황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살펴봤을 때 군사혁명이 아니었으면 그 어려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것은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중론에 맡기기로 하고요.